안녕하세요.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김스타 전문가입니다. 출발 당신의 계정 전략,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약 50분 동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31일 목요일, 오늘 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또 사야 되는지, 다음 주 한 주간에는 또 어떤 종목이 또 오를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종목들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종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21년 마지막 또 방송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또 올해 시장의 또 마지막 시장을 여는 날이기도 하죠. 통상 연말에는 시장이 오전장에는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으로 보였다가 오후장에는 좀 차익시장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그런 시장이 좀 나올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그래도 일단 오늘에 대한 시장을 좀 간략하게 분석을 좀 해보면서 오늘 또는 내년도에는 어떤 종목들을 또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 내용으로는요, 역시나 아직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어제 간밤에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어제와 오늘 시장, 우리 국내 주식도 또 어떻게 갈 것인지, 또 다음 주죠. 다음 주 1월 달에는 또 어떻게 또 전망이 흐를 것인지 또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볼 거고요. 또 2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는 이제 내년도죠. 내년도에 어떤 종목을 또 사야 되는지 종목들에 대해서 또 가지고 나왔으니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도 또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노란 톡방으로 참여하셔야지만 또 정확한 종목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1000분 가까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네요. 방송 이후에는 노란톡방이 문이 잠길 예정이니까 빨리빨리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노란톡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자로 샵 3989 김스타라고 전송하시면은요, 입장 코드를 발송해 드릴 거고요.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 어플을 통해서 화면 하단부에 있는 QR코드를 찰칵 찍어주시면 바로 톡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는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자는 건너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고 100원의 투자가 절대 아깝지 않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는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무료 노란톡방은 오늘 방송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방송 이후에는요, 노란톡방이 문이 잠길 예정이니까는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에 노란톡방에서 오늘의 공략주까지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또 내년도에도 가져가야 될 종목들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많은 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소개하기 앞서서 일단은 수익 자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12월, 올해죠. 올해 12월 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라이프 시멘틱스부터 해서요, 이렇게 반도체 관심 있던 종목들까지 전부 다 수익 실현해서 이렇게 오늘도 역시나 12월 달도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거의 한 3주, 한 달 내내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들을 계속적으로 잡아봐라. 장기적으로 봐도 되고 스윙적으로 봐도 되고 단기적으로 봐도 되고, 이게 반도체 주가들에 대한 삼성과 SK가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는 반도체 주가들 한번 잡아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죠. 저희는 뭐 항상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해서요, 하루에 단 2%라도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손절 보지 않고 수익을 챙겨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공략을 했었던 우리 이런 핑거, 그리고 동진세미캡, SF 반도체, 그리고 이런 종목들 매번 우려먹는 종목이었죠.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려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더 드렸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동진세미캠을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고, 또 다시 한번 공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을 안겨다주는 그런
2번에서 또 3번까지도 지속적인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수익을 실현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수익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좀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쉽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는요. 많이들 참석하시고요. 단 2%라도 수익을 챙겨서 나가는 전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 수익이면은 한 달이면은 20거래일이죠. 한 달이면은 40% 이상. 내 투자금의 40% 이상 수익을 땡겨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적게는 40%고 많게는 무슨 하죠. 지난 9월 달부터 시장을 본다면은 수익률 자체가 워낙에 또 괜찮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12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자, 어제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30일이었죠. 30일. 뉴욕 증시가 이제 산타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출발했는데 이 방향성을 좀 이렇게 모색하는 그런 시장이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기대감 속에 낮은 이제 소폭 상승세로 마감되는데 다우지수는 6거래일 연속으로 내내 시장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아마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또 보여지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다우지수에 대한 기대감들은 지속적인 상승세가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0.14% 신고가 랠리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기도 합니다. 일단은 상승세가 올라왔던 그런 상승세를 주춤시켜놨던 미 국채 10년 물가가 국채금리도 1.5% 상회하면서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소폭 하락하지 않았나 그런 요인도 될 거고요. 또 국제 유가 또한 여태까지 6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 올라오면서 지금 1배럴당 거의 76달러 정도가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지속적인 미국의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데요. 내년도에도 역시나 지속적인 랠리가 올라올 것으로도 전망이 되니까는요. 미국 시장도 여전히 꾸준히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있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으로도 보여집니다. 역시나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에 대한 백신 접종 그런 현황들, 백신 접종에 대한 확대 이런 증가적인 부분과 부양책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한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에 대한 우려는 조금 축소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미 1년 반 넘게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반영을 해왔고, 그만큼 휘청휘청 거렸던 모습이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는 크게 변화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1년 전에 20년도에 한번 악재가 터지면서 그런 시장들이 반영해왔고, 그렇게 또 1년 넘게 지내온 만큼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또 하지만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경제 성장에 둔화되는 모습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한 번쯤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다.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물론 내년도에 대한 금리가 인상이 될 거고 연준의 긴축 정책도 도입되면서 시장은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아직까지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것이다 논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내가 만약에 보유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도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가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보이고 있고 올해 안 좋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경기 성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 더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분기 실적, 3분기 실적도 껑충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 반도체 분위기도 점점점 이제 희망적인 모습 메시지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내년도에도 이런 반도체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세로 나타질 것으로도 보여지고 역시나 후반부에서 들어왔었던 메타버스 게임주들 올해 게임주만 하더라도 거의 15배가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게임주들도 내년도에도 당연히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NFT 대체 불가능 토큰하고
메타버스, 그리고 후반부에서 좀 강세로 드러나던 로봇 관련된 사업들, 이런 로봇 관련된 AI, 이런 인공지능 데이터, 이런 종목들도 내년도에 초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잘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겨두고 있고요. 어제였죠. 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모습이 좀 나오는 그런 추세가 있었죠. 국내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제 국내 시장은요, 코스피 시장은 3천선을 윗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천선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큰 하락폭은 나타나지는 못했어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가 이루어지는, 다시 한번 천선을 회복하면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역시나 배당락이죠. 배당락의 여파로 배당일 당일까지, 어제까지 보유했던 종목이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개미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3조 원 가까이, 3조 원 이상 순매수세로 돌면서 갑자기 상승세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의 시장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보였던 보유 주가들에 대한 분명 차익 시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오전장에 강세가 좀 나타냈다면 당연히 오후장에는 하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하지만 이렇게 다 빠져나간다고 해서 시장이 다 여파가 끝난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에 대한 시장을 통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통상 연말에 대한 시장은 물론 하락 장세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크게 대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은 좀 빠질 것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 그래도 오전에는 조금 더 공략적으로 하고 오후장에는 좀 여유 있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장을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어제 기관들이 1조 7천억 원들을 매도하면서 나갔는데 외인들도 1,200억 가까이를 빠지면서 매도세를 보였단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에 대한 개인들만, 코스피는 거의 1조 8천억 원 가까이 이상을 순매수세를 돌아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조 1,0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거의 3조 정도에 대한 자금들에 대한 모습들이 투자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거의 코로나 여파가 가장 컸다라고 하죠. 올해 가장 큰 지수에 대한 변화는 역시나 코로나가 3,300선을 넘으면서 올해부터 거의 3,300선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피가 그렇게 올라왔듯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060선까지 1,062선까지 올해 들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좀 역사적인 기록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당연히 점차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한 시장이 이제 막 저점 구간을 고점에서 돌파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저평가되는 구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게 더 상승해야 되고 내년도 코스닥은 1,100, 1,200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거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3,300선까지는 올라왔지만 3,500선도 당연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내년도 시장 과연 그렇게 될 거고 과연 1월달, 2월달에는 어떤 시장이 될 것이냐. 물론 1, 2월달은 통상 비수기 시장이기도 해요. 3월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비수기 시장이기 때문에 초반에 자금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떨어지는 주가, 낙폭과대가 심했던, 조정받았던 그런 주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1월달, 2월달은 조금 더 모아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3월달, 4월달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1월달, 2월달에 전략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전략을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그때부터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모아가는, 그래서 3월, 4월달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갈 텐데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게임주들에 대한 모습, 이메이드가 거의 2,000원에서 4만원대까지 15배가 올라왔죠. 그러면서 게임 주가들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승으로 이어졌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임 주가들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도 밝아 보입니다. 지금 있는 무슨 게임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좀 낮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그거로 인해서 또 게임주와 같이 연결된 메타버스 사업들도 당연히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질 건데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가는 구간일 뿐이에요. 그래도 이제 막 2차 상승을 랠리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제 비트나인도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내년도에도 상승 랠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NFT, 대체 불가능 토큰도 관련된 업종들,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다시 상승 패턴을 이어서 나갈 것으로도 보여지니까 그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주가가 역시나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제 막 신고가를 돌파하지만 단기적인 조정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도 보여지니까 그 이후에 내년도에도 좀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반도체 주가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또 한 가지 또 관심 섹터들은 역시나 내년도 3월에 대선이 있죠. 3월에 대선이기 때문에 정책주들, 이런 정치 테마주들도 1월달, 2월달에는 분명히 계속적인 랠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골라서 잡아가는 그런 전략들도 필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역시나 올해 연말까지는 제가 거의 한 2달 내내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을 받으면서 3천선을 회복하느냐 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마무리가 될 거고요. 내년도 1월달, 2월달에도 마찬가지로 3천선 위아래를 윗돌면서 시장에 대한 마감을 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반면에도 코스닥 시장, 물론 대형주 위주의 이제 후반부로 들어와서 코스피에 대한 대형주 위주에 대한 수급들이 좀 많이들 들어왔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반도체 주가들에 대한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역시나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코스닥 지수죠. 코스닥 지수가 지금 1000선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1050선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줘야지만이 시장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도 1월 달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중성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보여지니까 이런 코스닥 종목에 대한 중소형 종목들도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주 제가 이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뷰를 좀 남겨드리고, 지난번에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재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여러분들에게, 수산 INT를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까지 아직은 이렇게 매수가 위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매수가 밑에 있는 계신 분도 계시는데, 아직까지에 대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산 INT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다 아시겠지만 테마주죠. 정치 테마주를 일단 묶여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실 거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업체,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죠. 공식적으로 거의 우리나라 보안 솔루션 1등인 기업인데요. 예전에 이 수산 INT는 그 디지털 뉴딜, 정부에 대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인맥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우선 얘네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모습들, 기업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뭐 공유 단말기에 대한 그 접속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SK 브로드밴드와 또 KT, 또 LG U 플러스 이런 기업에다가도 유일하게 업체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하고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SGN의 또 가상 사설망인 그 가상 사설망 제품이 뭐 시큐어가드 VPN하고 또 시큐어가드 PS를 대한 인수했다는 소식에 지난 23일하고 24일장에서 얘네들에 대한 움직임이 한번 이렇게 주가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얘네들이 이것 때문에 움직였을까 이런 또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역시나 정치 테마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23일, 24일 이 시장에서는 얘네들만 과연 움직였을까?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지금 이제 상승 초입 구간이죠. 자, 23일, 24일 요 자리를 한번 잘 보시고요. 요거와 또 관련된 테마주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또 이제 프리엠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또 보였고요. 또 얘만 있냐, 또 얘하고 또 같이 연계된 동신건설도 있었고요. 또 동신건설만 있는 거 아니라 또 카스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패턴이 되겠죠. 이때도 뭐 역시나 23일, 24일 이때였죠. 23, 24일 맞죠. 이럴 때 모습이었고 얘네만 움직였던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같이 가는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 정책주들 이런 것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과연 이때 이 시기 때 23일 뭐 이렇게 나왔던 이런 시장에 대한 이슈, SGN에 대한 그런 뭐 인수 소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모습 때문에 과연 급등을 했느냐? 이게 또 아니라는 또 모습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반영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상승 초입구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한번 나오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이렇게 대량 거래를 한번 터지면서 올라와 줬고 지금에서 다시 한번 횡보장을 만들어 주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아직까지에 대한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부터에 대한 거래량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횡보 이런 지루한 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산지 뭐 한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눌림이 온다라고 하면은 더 이렇게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기도 하죠. 이미 한번 대량 거래를 발생해서 상승 초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량만 더 들어온다면은 다시 한번 2차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이미 어차피 얘네들은 테마들로서 물렀을 때는 얘네들의 주가들이 거의 10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10배 정도, 9배에서 10배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거의 1년 내내 긴 조정을 받았어요. 긴 조정을 받고 이제 내년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랠리들이 이제 모습이 나타날 건데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바닥 구간인 거 여러분들 조금 더 진득하니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분명히 이 후보들에 대한 테마주들은 한 번 더 강세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제가 목표가는 설정해 드렸죠. 목표가는 아무래도 그 목표가보다도 충분히 더 나올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그 목표가 이상부터는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목표가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다 알려드리니까요. 참석하시고 아무튼 이런 종목들 수단아이에게는 아직까지는 홀딩해서 좀 가져가봐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지난번 우리가 까뮤 ENC 노란 톡방에서 공략했던 이것도 테마주였어요. 일단 물론 뭐 건설 중소형주로 또 묶여 있지만 또 안철수 인맥주로도 또 분류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텐데 이런 까뮤 ENC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기업 전망은 뭐 토목공사, 건설 중소형이죠. 토목공사하고 뭐 종합 뭐 건설과 부동산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야 공통 정책이기도 하죠. 역시나 부동산 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이런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 정책주 중에 하나, 뭐 스마트 시티에 대한 최대 수혜주였죠. 그것 때문에 한번 껑충 뛰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미 지금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뭐 4.5%에서 7%, 8%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주말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좀 더 뭐 지지율이 상승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하죠. 그거로 인해서 아마 이제 이렇게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는데 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까뮤 ENC에 대한 모습은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때 아마 2,600원 초반에서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목표가 2,800원이라고 제시해드렸고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충분히 수익 실현을 뭐 6%, 7%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지금 있는 모습에 대해서 차트 자체가 상승세가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미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아무래도 추가적인 모습 상승세는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종목들을 또 같이 봐야 되는 종목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은모 관련된 종목 중에 써니전자. 물론 뭐 안랩도 있고 다물 멀티미디어도 있고 하지만
일단 뭐 써니전자와 이런 까뮤 딱 두 종목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수익을 또 가능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아직까지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좀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쪽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시장에서는 공략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관심을 좀 두고 나서, 어차피 상승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받는 시기 한 4,000원 초반대에서 3,000원 후반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때 다시 한번 공략해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껑충 뛰어오르면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한 번 더 쭉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지난 16년도 그때 대선에서도 이 주가에 대한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한 번씩 뛰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이때도 뭐 강대가 높게라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때 아니고도 11년도에도 가장 핫한 이슈였던 그런 종목이었죠. 11년도에는 주가가 거의 뭐 30배까지 오르는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동전주에서 뭐 10,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에 대한 모습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이제 막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또다시 한번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또 아까도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까뮤 ENC도 마찬가지인 종목, 안철수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건설 중소형 정책주,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최대 수혜주,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종목들도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핑거. 자, 핑거도 지난번에 수익을 또 실현을 했어요. 신규 올해 1월 달에 상장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거 공략을 했던 게 이 5월달, 6월달 여기에서 공략을 해서 목표가 26,000원에 대한 수익을 실현해서 나오는 그런 전략이었는데요. 이때 메타버스로 관련돼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때부터 메타버스가 한번 지속적인 모습이 나와서 메타버스 관련된 모습을 해나가죠. 핑거, 뭐 금융 스파트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고 솔루션하고 B2C에 대한 핀테크 서비스를 같이 영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내 핀테크 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했죠. 그리고 메타버스의 스타트업인 피펀즈에 대한 투자, 과거에 10억 이상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런 이슈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렇게 상승세로 수익을 실현했던 모습이었고요. 또다시 한번 긴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메타버스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또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지속적인 상승 모습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짧게나마 매수를 들어가서 당연히 뭐 5%, 6%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물론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는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중간에서 4%, 5% 이상 수익을 실현하면서 챙기신 분들도 계셨고요.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를 하자면, 이슈가 한번 또 나왔어요. 자회사인 핀테크에 대한 20억 규모에 대한 투자 가치를 유치했다. 이게 또 한번 이슈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누림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보유 지분에 대한, 핀테크 보유 지분에 대한 거의 한 70%를 이 핑거가 또 가지고 있죠. 자회사이다 보니까 액수만 따지고, 여태까지 투자한 액수만 따지면 거의 350억 가까이 되는데, 이 기업에 대한 환상 가치적으로 봤을 때 500억 이상에 대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역시나 그런 대한 기대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전망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핀테크에 대한 모습은 역시 24년도에 상장을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도 지속적인 메타버스에 대한 모습들, 지금 이제 막 메타버스에 대한 시대가 도입이 되면서 아직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또다시 메타버스에 대한 활성화가 커지면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나타날 건데요. 역시나 이 모습에 대한 이 핑거에 대한 모습은요, 지금 추세선 자체가 이미 살아서 움직여주고 있죠. 역시 이렇게 한 번씩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다시 상승했던 이런 모습으로 올라올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내년도까지는 조금 더, 만약 혹시라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년도에도 충분히
들고 가셔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이상까지도 더 나올 수도 있어 보이니까는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손절가는 조금 더 짧게 잡고 다시 재진입하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또 받아갈 수가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핑거라는 종목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막 상승세 패턴을 나온 지 벌써 이제 한 달, 두 달밖에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수익이나 중기적으로 관점을 본다고 하면은 역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3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요. 2부에서 다시 한번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뵐게요. 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다시 한번 노란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로 샵 3989 김스타라고 전송해 주시면요. 입장 코드가 발송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따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그게 또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부에 있는 QR코드 있죠. 카메라 어플을 통해서 카메라 살짝 QR코드를 찍으시면요. 바로 입장이 또 가능하세요. 그래서 바로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유료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이 100원의 투자가 절대 아깝지 않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무료 노란톡방은 오늘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방송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1000여 분 가까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야지 또 오늘 장중에 또 공략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대한 공략주, 또 다음 주에 대한 공략주, 내년도에 대한 공략주들도 같이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달, 이번 달이었죠. 이번 달 12월 달 한 달 동안에 대한 수익입니다. 전부 다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다가 같이 드렸던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라이프 시멘틱스부터 해서 뭐 이런 종목들, 동진세미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역시나 수익은 빵빵하게 잘 가지고 있죠.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반도체는 먹어도 맛이 좋은 그런 반도체죠. 이렇게 거의 대부분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은 반도체였습니다. 짧게는 2%까지 수익을 냈지만 많게는 20% 넘게 같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절대로 2%에 대한 수익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하루에 2% 수익을 20일 동안, 한 달 동안 하면은 40%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 짧게라도 무조건 수익을 챙기고 온다. 이런 전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을 해주시고요. 역시나 오늘까지 또는 또 내년도에는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우리 한번 수익을 빵빵하게 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부에 이어서요. 2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두 종목 정도만 더 보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을 왔던 동진세미캠 역시나 수익을 줬던 종목이죠. 이 동진세미캠에 대한 주가는 역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난 3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수익을 한번 실현을 하고 나왔어요. 지난 신고가가 돌파가 되면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요. 이때 목표가 달성을 해서 수익을 실현해서 나왔고, 이때 못 팔았어요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많이 계셨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기다렸다가도 충분히 또 수익 실현 가능하니까, 어차피 매물대는 다 뚫어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움직임은, 깊어들 마음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욕심 때문에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잘 보세요. 최근에 대한 외인들에 대한 외인들에 대한 주가를 매수하는 세가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여기까지. 이틀 전까지. 수신,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모조리 쌍끌이, 영끌을 모아서 매수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동진세미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랠리하면서 갈아치우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시그널도 포착이 됐죠. 시그널 포착이 되면서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어제 이 외인 기관, 연기금, 보험, 투신 이런 애들이 순매수세가 강했다면 어제 다 팔고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샀느냐? 개인만 샀다는 거예요. 개인만. 뒤늦게 따라붙어서 올라오는 개인들, 개미들만. 그럼 어떻게 되나?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보이겠죠. 아니, 다른 기관이나 외인들, 다른 투자자들은 다 빠지고 있는데 개인만 샀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걸 다 개인이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다시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나오겠죠. 물론 이 동진세미캠은 추세는 살아있고 얘네들에 대한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강해요. 반도체 주가이기 때문에 예전에 작년도에 얘네들도 주가들이 20년도였죠. 실적만으로도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3배가 넘게 올렸죠. 실적만으로도 이만큼 끌어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큰 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주가가 여기서부터 다시 형성이 되면서 또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관련 이제 가지고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물론 추세는 살아있고 움직임이 좋다라고 하지만 이미 이격도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많이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필요성은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원위치를 관련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부터 2차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일단은 지금에서 아직까지 나는 좀 더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진득하니 좀 기다렸다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매수, 분할 매수를 실시해서 가져가도 되고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좀 분할 매도해서 남겨놨다가 차후에 재진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실적 위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상승세가 나올 수는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차후에 다시 재진입하는 방법으로 공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하고요. 잘 보세요. 이 차트 어느 구간이냐고 하면은 요 구간. 요 구간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요. 다음은 대덕전자를 볼게요. 대덕전자 요 구간. 대덕전자도 분명히 저희는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해요. 이 대덕전자도 마찬가지 반도체 주가이기도 하고요. 동진세미캠하고 대덕전자하고 차트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패턴을 봤을 때 어차피 대덕전자에 대한 모습들이요. 동진세미캠하고 같이 가는 것보다 지속적인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처음에 주가가 이때 상장을 한 이후부터 주가들에 대한 모습들은 전반적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때 자리 잡았을 때 여기가 고점 라인이었구나 해서
했던 분들 여기였구나. 점점점 공급점을 올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3분기 실적이 강세가 나타나면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4분기 실적, 내년도 실적도 당연히 또한 좋아 보일 쪽으로 모였죠.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도 분명히 단기적인 조정을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얘네들에 대한 주가들이 깨지지 않고 횡보, 2차 박스권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끌고 갈 만하던 그런 모습이죠. 사실 이 대덕전자는 올해 어저께만 들고 계셨다라고 하면 배당금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었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단기적인 짧은 조정일 뿐이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대덕전자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덕전자와 동진 세미캠 요거 종목. 요것도 있고요. 또 반도체 주가들에서 지속적인 강세가 나타나는 게 시그네틱스.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얘네들도 주가들에 대한 신고가 랠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상승이 엿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거는 몇 가지가 안 돼요. SFA 반도체. 그렇죠? SFA 반도체를 봐라. 이것도 가져가도 된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 요거. 그리고 시그네틱스. 요거.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면은 칩스앤 미디어. 요거. 그리고 텔레티스. 요거. 딱 여기까지입니다. 더 반도체 네페스 아크 여러 가지 종목들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표적인 종목들만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크게 올라왔던 종목들, 대장주로만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만 보더라고 하면 칩셋 미디어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그렇죠?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들어가는 종목.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조정도 나오겠죠. 왜? 주가가 원위치를 찾아가려고. 왜? 이격도가 벌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이격도를 낮추기 위해서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어야 되니까. 그렇죠. 한번 흔들었다 가고 또 한번 흔들었다 가겠죠. 어디까지? 알 수가 없는 모습이죠. 단기적인 조정 받았을 때 이때 또 주어 담을 수 있는 타이밍을 가지고 나서 본다라고 하면 내가 좀 스윙으로 본다라고 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이렇게 종목들을 한번 본다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주 반도체는 끊임없이 가져가는 모습이죠. 이제 막 박스권 진입을 했던 그런 모습이죠. 한번 추가 상승 나왔고요. 추세 살아있고 한번 얘네들이 시청거리면서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자리였죠. 내려오는 모습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분명히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실적, 얘도 반도체가 제주 반도체는 이거 아니라 코로나 관련된 또 응학 서비스 이런 것들 칩으로서 활용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주가가 한번 또 콩충 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고 보면은 아직도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도 한번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뭐 사? 내년도엔 뭘 사야 돼? 이미 다 앞서서 다 소개 만들었죠. 자, 내년도 시장을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주들 한번 관심을 잘 보세요. 어제 시외에서 로봇주들에 대한 시외 상한가, 시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제 로보티스가 어제 시외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로보티즈가. 삼성에 대한 그런 로봇 사업, 신사업을 설계했다는 그런 사업 명의에 대한 모습 때문에 로봇주들에 대한 강세를 보이는데 급등 조정, 그리고 또 급등 조정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들에 대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얘네들 그리고 로보스타, T로보스티, 로봇은
단기 과열 때문에 한번 단일가 거래가 되려고 하지만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막 상승 초입 구간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얘네들. 그리고 T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로봇주들에 대한 모습이 나올 거고요. 물론 오늘은 시초가에 공략하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위험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시초가 대비 10분 정도 그 이후에 대응을 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공략한다면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내년도에도 어차피 내년도에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이어질 것으로도 보여져요. 22년도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인공지능 AI,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하는 사는 그런 가치 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인간의 신체와 유사하게 만들어놨던 그런 휴머노이드에 대한 그 로봇들이 이미 생활에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접목하고 있는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막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로봇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 로봇주들만 가느냐? 절대 아니죠. 자율주행 반도체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또 요것도 있지만 내년도에 대한 또 이런 준비들 미리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봇주만 있느냐? 또 아니죠. 내년도에 뭐가 있다? 대선이 있죠. 3월달에 대선이 있는데 역시 1월부터 본격적인 대선주 랠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 정책들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주, 원전 관련주, 일자리 창출 관련된 이런 종목들, 저출산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빨리빨리 잡아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을 참여하시면 내년도 1월달은 저와 함께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공략해보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나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바닥권에 있었던 지난번 공략주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노란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로봇주들 내년도 시장에서 이런 로봇주들 강세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도 보여지고 물론 뭐 메타버스와 NFT 관련 종목들도 상승세가 나오겠지만 이런 로봇 사업에 대한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한번 보시고 오늘 바닥에서 이후에 잡아야지만 주말간에 또 지지율에 대한 상승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에 대한 모습이 바뀌면 또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략했던 수단 INT 같이 또 한번 또 같이 가는 종목들을 오늘도 한번 공략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런 공략주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오늘 같이 한번 수익을 한번 맛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주 내년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